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병구 부장판사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유동규 전 성남덕여공 기획본부장이 또 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겠죠. 그렇죠.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뭐 깜짝 놀랄 만한 폭로도 있었고 또 유의미한 주목할 만한 그런 증언들이 있었어요. 네네. 우선 하나는 정진상이 이재명하고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우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검찰의 어떤 질문에 유동규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 그런 부분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 정진상과 이재명이 어떤 관계냐.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다 했다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유동규를 증인으로 세워서 계속 질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검찰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정진상이 거론되자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해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항상 동격시했다. 즉 정진상은 자기를 이재명과 동격시했다. 라고 뭐 대답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재명과 가까우려면 문을 박차고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는 그렇다. 예,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기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예.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정진상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동규로부터 2억 4천만 원 뇌물 받은 것도 있고 유동규한테 2021년이죠. 9월 말에 휴대폰 그 압수수색 때 네. 버리라고 한 증거 것도 있고 인멸 교사 428억 이거 부정처사 후 수뢰 술에 약정 약정. 받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한테 돈을 갖다 바친 명절이라든가 이런 네. 것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사실이 아니면은 지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계속 보충 질문을 하더라고요. 즉 네. 판사는 이런 거잖아요. 돈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게 가장 이 말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꼬치꼬치 묻고 있거든요. 예. 순간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 원씩 3천만 원을 줬는데 명절 3번이다. 즉 2013년 설과 추석 그다음에 2014년 설날 1,000만 원씩 3번을 줬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줬느냐? 직접 사무실에 갔다. 그러니까 성남시청 시장실 비서실에 가서 맨 끝에 자리에 있으므로 사실 보이지도 않았고 칸막이도 높았다. 근데 옆에 슬쩍 앉아갖고 주머니에 쑥 하고 찔러줬다. 그러면 자기 우측에다 이렇게 받아서 우측에다가 끼워 넣었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라든지 상황들을 아주 꼬치꼬치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 CCTV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 말씀하시죠. 예, 정지사위가 저거 가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CCTV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가서 돈을 은밀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정진상은 얘기한 거잖아요. 유동규한테. 아이고 뭐 유동규는 야 이렇게 시장 비서실에서 이렇게 드려도 돼요? 야 저거 가짜잖아 CCTV. 그거 돌아가지도 않아. 가짜잖아. 하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CCTV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맘 놓고 줘. 나한테 찾아서 맘 놓고 줘도 돼. 라는 그걸 추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예. 또 하나는 2010년 이제 시장 선거에 나가기 전이겠죠. 직전에 이 김용, 정진상 등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그 네. 자리에서 네. 시장이 되면은 네. 최소 10억 원을 만들기로 했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2010년도에 시장 선거 최초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2006년도에도 나가고 떨어졌죠. 한번 떨어졌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 시점 참 이렇게 표현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은요. 우리가 되면 네. 그리고 지금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개공 같은 그런 건설 쪽에 일을 할 테니까 내가 돈을 많이 당기겠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이 업자들, 즉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달라고 내가 그러니까 중개를 하겠다.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스폰서를 그 사람들로 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뭐 그런 역할을 다 하겠다. 중간에 이렇게 돈 배달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다 돈을 쓸 거냐 했더니 지역위원장, 즉 당선되지 아니한 원외 지역위원장을 포섭하는데 필요하다. 뭐 호남 양로회라든지 예, 뭐 또 이런 그런 지역민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포섭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그거 벌써 재선 때도 돈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물었고 필요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느낌이 드는 게 이거거든요. 사실 이재명은 당과 진짜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어쨌든 자기 개인기로 사실 그쪽이 늘 한나라당이 다 됐었어요. 김병량이라든지 뭐 그래 이대혁이라든지. 예. 근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한번 해봐라고 준 것이지 진짜 위에서부터 이뻐서 뭐 당에 뭐 운동권 서열 몇이고 이런 학연이나 운동권 역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부터 큰 꿈을 꾸었다. 즉, 내가 이제 당 사람들을 포섭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앞으로 큰 꿈은 못 꾸리겠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마련한 게 아니냐. 당선되면 된 이후에 돈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그런 일들 때문이다. 자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 보겠다. 자기 조직을 확장해 보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제 당선이 되면서 나름대로 대선까지를 꿈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래나 이런 데서 보니까 워낙 그냥 규모가 작아갖고 그때 뭐 210억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조금 뜯어먹은 것 아닙니까? 세금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야, 할 바에는 크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대장동 아닙니까? 그렇죠. 저수지가 커야지. 그렇죠. 이건 종대기만 해가지고 뭐 물을 따라 먹을 게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례신도시가 사실 성남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송파구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했으면 큰 몫인데 예. 그 성남시 몫만 따지면 사실 크지 않으니까 그 송파구 쪽 훨씬 크거든요. 예, 그 그거 몫이. 크죠.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남도 있어요. 세 군데니까. 그렇죠. 하남. 하남도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시행사 이렇게 땡기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성남 도계공에서 같이 만들면 된다. 시뮬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동에서 제대로 한번 땡겨보자 하고 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2010년 6월에 당선되기 전에 매주 3, 4회씩 가서 술을 마셨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내지 2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돈을 전부 유동규가 나중에 4천만 원 갚아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 그때 변심을 하고 마음을 바꿔서 폭로하기 시작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정진상한테 술 사준 게 내가 얼만데. 100번, 1000번도 넘는데 예. 돈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렇죠. 돈 한 번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젠가 이것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당시에 신분들이 하나는 성남시장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이고요. 하나는 김용은 저기잖아요. 의회 의원이잖아요. 시의원이죠. 그런 유흥업소의 업자와 업자의 돈으로 술을 먹었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지금 혐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특정해서 어떠한 그 유흥주점 그리고 얼마 그리고 뭐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법정에서 증언한 겁니다. 지난번 뭐 또 이 증언 때는 강남 룸살롱 마담 지난해 10월이죠. 검찰에 불려가서 증언했던 내용들이 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안경 쓴 오빠는 뭐 언제 오고 안경 안 쓴 오빠는 뭐 언제 오고 뭐 이런 예. 증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돈은 술 먹고 가면은 나무고고 네. 정영학이가 직접 술값 와서 대납을 술값 해준 거 대납 아닙니까? 했고요. 예, 그 카톡 내용까지 다 있잖아요. 2차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유동규가 남욱이라든가
정의강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장동 일당을 스폰서로 해가지고 네. 거기서 돈 받아서 전달도 해주고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정자동 또 유흥주점도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를 보면 딱 이렇게 술을 2013년도, 14년도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2015년도에 시행사가 결정이 되잖아요. 예. 결정되기 전부터 남욱한테 술을 얻어 먹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미 남욱한테 주기로 작정을 한 하고 거죠. 그 대가로 술을 얻어 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무같아도 원래 유동규는 나무 그 재력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야 3억 좀 줘 했는데 1억으로 합시다. 내가 지금 돈이 조금 쪼달립니다 했는데 9천만 원뿐이 안 돼가지고 이 유동규가 또 그 정지상한테 옆방에 와 있으라 해갖고 딱 받아갖고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이 빠지니까 돈도 없는 새끼들 아니야? 이러니까 네네. 유동규가 또 나무한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당황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갖고 다음날 1,000만 원 다시 보충해갖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판정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남욱에게서 9천만 원이던 쇼핑백을 유흥주점에서 전달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검찰의 질문에 유동규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끼어들었어요. 판사가 끼어들어서 그 당시 돈을 받은 정진상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정황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군요. 확실하게 정황이 어땠나? 왜냐면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 그때 이제 유동규가 대답한 게 아니 9천만 원밖에 없다? 돈도 없는 XX들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판사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는 뭐 그동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증언으로 정식으로 김수람을 통해서 이재명 사건을 네네. 빼줬다. 네.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이재명 사건이라는 게 청소 영업업체에 용역업체.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청소 영업업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아로입니다. 아로. 성남에 이제 이석기 일당이 지하 조직이 그 적발이 됩니다. 혁명 그러니까 조직이었죠. 아로. 그렇죠. 뭐 우리가 해와 전화국을 무기로 탈취해서 수령님이 내려오시면 환영에 뭐 뜻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검찰은 당연히 무엇을 했느냐? 저 자금줄. 도대체 이 아로가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그 자금줄을 추적했는데 그 자금줄이 성남시의 청소 용역 업체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 용역 업체의 대표가 바로 민혁당 사건의 수괴였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경기 동부 연합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뭐 대표니 뭐니 다 하고 있었던 청소 용역 업체를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아마 인수위 시절인가요? 바로 그냥 그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거 다 이재명이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김만배가 이제 이 유동규한테 한 말이 뭐냐면 그거 지금 수사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기가 수원지검이 그걸 하고 있는 걸 안다 내가. 왜 그 자랑 있잖아요. 네. 야, 이재명 시장 큰일 났다. 그 수사 들어갔어. 그랬더니 유동규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빼낼 수 없습니까? 아유 기다려봐 하고 이제 며칠 후에 딱 다시 유동규를 불러다 놓고 내가 다 뺐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뺐어. 검찰이랑 다 얘기됐어. 하고 자기가 마치 검찰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말씀하셨던 김수남한테 했다는 거죠. 즉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죠. 김수남이. 그 후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석기 수사를 해가지고 그 공으로 검찰총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검장에서. 그렇죠. 김수남은 이 얘기 다음에 바로 반론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고. 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수람이가 이걸 수사를 하다가 김만배 로비를 받고 이 수사를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으로 그걸 다시 옮겼는데 그냥 불기소 처분해보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결국 김만배 로비가 통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김수람이가 당시에 이재명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유동규한테도 전화해서 야 동규야 고맙다 하니까 저한테 고마울 게 아니라 만배 형한테 고마워해야 합니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실이 전에도 뭐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에 김수람이도 50억 클럽도 있지만 이런 것 김수람이 불러다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제대로 다시 해야 되고 이게 김만배가 얼마나 법조계를 쥐락펴락 했는지 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사법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검찰총장, 한 손에는 대법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결과를 낸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 신뢰가 땅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도 이제 곧 나가는데 이번에 법관 회의 네. 그 대표 예. 너 전에는 김명수 시절에는 계속 우리법 연구에 무슨 인권법 연구에 김명수 꼬봉들이 소위 얘기하면 했는데 운동권 이번에는 아닌 사람 아닌 판사가 법관 대표의 대표로 선출이 됐더구만요. 김명수의 사법 권력도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여실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측에서는 그 외신 기자 클럽 아니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도 압수수색만 여러 번 했지 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유동규도 들었다는 얘기지 유동규 말뿐이지 무슨 물증이나 이런 게 없지 않느냐 하는데 유동규가 그 시절에 우리들도 뭐 일상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다 뭐 그런 얘기들을 사진 찍어놓고 물증을 남기고 녹취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동규가 지금 이 성남시장 이 선거 전후라든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지금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동규는 자신은 이재명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최측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사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유동규 본인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스스로 느낄 만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배왕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라는 말도 자기가 마치 빼주는데 일조한 어떤 그런 뭐랄까 자랑감, 자랑심, 이 자부심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혹시 이재명과 내가 척지지 않을까라고 증거를 전부 다 뭐 사진을 찍는다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판사가 계속 묻는 이유는 당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사실 판사가 집요하게 당시 상황들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유동규는 당시 상황들을 아주 앞뒤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구체화하는 그런 지금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 한양대 성악과 나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우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생긴 그렇죠. 것부터도 본인 뭐 별명이 장비라고 했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뭔가 꼼꼼히 기록해 두고 뭐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그럴 필요성을 그 당시에는 못 느꼈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증언을 하는 거 보면은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어낼 수가 없는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나 뭐 정진상 또 김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에서는 그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지. 저는 다 증거들이고 네. 또 자기도 무슨 물증이나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판부라든가 판사가 볼 때는 특히 뭐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이 증거가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상황을 정확히 증언을 들어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증언을 하면은 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도 필요하면은 현장도 가볼 것이고 그게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다 입증을 하고 확인을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4일에도 이재명 재판에 또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는데 이번에도 검찰 측 또 증인신문이라고 네. 그때 시간이 부족해갖고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백현동까지도 다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현동도 지금 같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토부 협박이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김인섭이가 오늘 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인섭이 로비로 백현동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의 국감 답변은 거짓이죠. 거짓이죠.
그런 내용들을 유동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4일에도 유동규로서는 당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증거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유동규라든가 관련자들의 그러한 증언이나 진술, 네. 또 사실관계로서 드러나는 일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빠져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